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네,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꽃을 피운 지 30년이 됐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치시대를 도민들은 체감하고 있는지 여러모로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지방의회 의정비 관련해서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상봉 도의원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정비 얼마나 받으세요? 이제 2.8% 인상해가지고 이제 오늘이 월급날인데 받아본 48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월급날이세요? 인상 20일 날 공무원 보수 지급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네요. 오늘 뭐 그러면 저 쏘시는 건가요? 녹화 끝나고? 쓰기 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주로 뭐 그 도의원분들은 뭐에 쓰세요? 이게 의정 활동비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잖아요, 사실은. 네. 세세한 부분은 다 말씀드리는 거라도 보통 이제 도의원분들이 민원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뭐 기름값 일정 부분 또 그런 속에서 이제 식비 이 때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교 공대 출신이라 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까막눈이라 가지고 네. 좀 대학원 진학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학비 좀 보태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도의회에서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국회라든가 정책 협력을 해나갈 때 도당이든 중앙당이 됐을 때 여러모로 쓰면서 네. 또 그런 경우입니다 보통. 아유, 네. 제가 또 듣기로는요, 네. 그 의원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그 자생단체분들 이제 행사 같은 거 하실 때 너무 많지는 않지만 작게 저 금일봉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신다고. 괜찮아요, 그거는 가장 위험한 선거법이 몰라가지고 이제 안 하나요? 초선 의원님 말씀하니까 선관위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 이후에라도 예, 예. 단돈 10만 원이라도 기부행위에 걸리기 때문에 아. 예전에는 선관위가 이 단속들이 강화되지 않았을 시절에는 서로가 몰라가지고 겸사겸사 뭐 봉투 10만 원 정도 담았다는데 그게 쟁점화돼가지고 당선 무효 받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전혀 안 몰라서 하시는 걸로? 요구를 하더라도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우리는 몸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건강하게 바뀌었네요.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게 그 지방의원들이 이제 유급제가 된 지 사실 얼마 안 되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닌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의정비의 역사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책정되는지 우리 또 고재희 기자가 그런 거 전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의정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영국의 명예혁명 간단하게. 너무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의정비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보수라고 하죠. 보수는 예전에 이제 수당으로 지급을 수당의 형식으로 받았던 의정 활동비 그리고 이제 뭐 출장 같은 거 갈 때 여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월급식으로 받고 있는 이제 월정 수당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비하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가 상한선을 딱 정해가지고 이거는 뭐 어떤 지자체든 지금 건들 수가 없는 구조고 대신 월정 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조금씩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해마다 인상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동결하거나 인하됐다는 건 제가 뭐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 조례로 이걸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매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이 돼가지고 그해 11월까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 뭐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인상 범위를 이렇게 결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상봉 의원님 이번에 그 아까 2.8% 인상됐다고 하셨죠. 이게 이제 2018년에 이미 결정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 뭐 아까 보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급여 성격으로 그냥 봐도 되는 건지
어떤지 이거에서도 약간 시각들이 그러니까 나뉠 것 보는 같아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활동이라는 게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원래 돈이 들기 때문에 이 정치 활동에 필요한 의정 수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치를 하신 정치인들도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직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급여로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의정 수당이 얼마든지 간에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취지에 동감하지만 그런 그 의정 수당에 걸맞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어떠세요? 급여인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제가 뭐 오늘 뭐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하나 던지는 심정으로 예. 제대로 잘 던져. 예. 일단 이거 지방의원 보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정비는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분명히 짚고 가자면 보수로 볼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2004년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 지방의원께서 본인의 의정비가 압류를 당하니까 원래 이제 자기의 급여를 압류당하면 원래 그 절반 이상을 압류를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압류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재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이건 급여가 아니다라고 압류를 이렇게 허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자료 수집, 연구 그 밖에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여비는 버스도 타고 때로는 뭐 차로 기름값도 써가지고 이렇게 오고 하니까 그 여비를 보충을 하는 것이 그 여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이 지급받는 이 의정활동비라든가 여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하고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약간 보전 성격이. 예. 그러니까 뭐 그만큼 활동한 만큼 이렇게 주는 거다라고 돼 있고요. 사실 도의원분들 뭐 물론 1년 365일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분들 연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보면은요. 올해가 보니까 136일, 보통 130일 안팎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본회의, 상임위, 예결위, 공휴일을 다 포함해가지고 원래는 이 날짜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에 관련된 그것이 바로 이제 지방의원의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는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제 김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으나 엄밀히 봐서는 보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범위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이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걸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130일 정도 의정 활동을 하니까 그에 따른 의정 활동 수당이 좀 과다한 거 아니냐, 뭐 나머지는 놀면서 돈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권자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방학할 때 학교 선생님들에게 급여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있습니다. 의정 활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임시회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정치 활동, 의정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일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그 노동의 대가냐 아니냐라고 하는 법리적 판단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다만 그것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의 판단. 의원들 입장에서는 늘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의정활동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이 드니까요. 그리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하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45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제주도의 근로자 평균 임금이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현실에서 굉장히 과도하다, 많이 받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권자 입장과 정치인들의 입장이 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끄덕끄덕만 거리시면서 지금 침묵을 지키고 계신데. 하시면 굉장히 곤란할 당사자인 우리 혼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김동연 박사님 얘기한 말이 다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아까 일반적 급여도 다른 부분이고 말 그대로 설명하듯이 의정활동비 연 1,800, 월 150 이거에 대한 나같이 의정활동 필요한 자료 수집이라든가 연구 그 정의를 보면 그러면 그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해 맞게끔 쓰고자 노력하지만 이제 그 속에서 약간 차이들은 다양하게 해석이 어디까지가 이걸 의정활동으로 생각할 것인지 이건 사적 활동이 아닌가 이런 경계선에서 우리들이 항상 지적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해나가면서 좀 더 신뢰감들을 심어주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간극을 좀 좁힐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여라고 받아들이시는지 급여는 아닌 다른 것이다라고 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일반적인 급여랑은 좀 다르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정 활동비 그다음에 월정 수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급여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분했던 성격들이 뭐 자기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그 직급과 관련해 가지고 활동이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로 도민들을 상대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는 뭐 아니다가 아니라 집 바깥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민원의 네. 이제 요구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의견이라도 존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월정 수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급여의 네. 좀 수준에 가깝지 네.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낸 건데 제주도의회가 이제 지난해 말에 올해 월정 수당을 2.8% 인상하는 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었어요, 본회의에서. 사실 이게 이제 급여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이 인상에 대해서 보는 시선들이 엇갈릴 것 같아서 미리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본 건데요. 이제 2.8% 인상된 것이 이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굉장히 높은 거다 이러면서 이제 좀 약간 이거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뭐 그 통상적으로 이게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이 적정한가? 그리고 이렇게 인상하는 것은 맞는가?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누가 먼저 좀 시작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동현 좀 박사가 근데 포문을. 이거죠.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거 인상률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임금을 자기가 결정하는 구조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으셔서 네.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인상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만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이걸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는 것보다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제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인상률에 대한 여론적 비판이 있으면 도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인상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뭐 사회에 기여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도의회 차원에서 좀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도민들이 보시기에도 도의회도 좀 정치적으로, 그럼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2.8% 적정한가? 예, 김 박사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제주 지역의 평균 임금의 낮은 수준, 정말 전국 최하위 수준이죠. 그래도 뭐 우리 의정비가 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낮다고는 하나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중간 정도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을 감안할 때 뭐 물론 의회 스스로가 결정한 게 아니고 2018년에 이제 그 의정비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수치라고는 하나 그걸 꼭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떤 시국에 맞게 현실화를 했거나 아니면은 의회 차원에서 뭔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거나 하면은 그래도 이제 도민들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뭔가 그래도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느끼지 않았을까. 사실 2.8%라고 하지만 그게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체 금액도 아니고 그 월정 수당 그러니까 월정 수당의 2.8%에 불과하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이게 또 올해 이제 공무원 보수가 이제 0.9%를 이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이제 그러면 그 의원님들이 이제 그 증가분이 0.9%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기계적으로만 결정된 사항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또 그래도 제주도의회 정도라면 좀 뭔가 더 멋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이래서 정치가 어려워요.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되고 아마 오늘 이 자리 이상보 의원님은 좌우로 앉아 있고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너무 편드시는 거 아니세요? 유권자 소상의 설명을 기자님이 필요했습니다.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죠. 이제 의원 43명이 각자 기관의 입장에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구조상 의정비 활동 심의위원회에서 4년치를
이를 2018년도에 정하고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의원님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코로나 위기라든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은 속에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이런 경제가 비상시국인 상황에서는 설사 인상안들을 받아들이라도 자발적인 이 사회적 약자 아니면 우리가 이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가 적십자 지사라든가 우리는 항상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선거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자발적인 이 나눔 문화들을 해나가는데 우리 도의원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더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그 11월 23일 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요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요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으로 그때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김용범 위원장께서 간담회에서 이미 충분한 내용이 논의됐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바로 표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가 논의됐지 어떤 간담회에서 무슨 내용이 논의됐는지 좀 무슨 내용이 논의가 여쭤볼까요? 됐습니까 예. 도대체? 운영위원회 이제 간담회는 이 위원장님들이라든가 각 당 원내대표분들이 참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0시에 운영을 한다면 9시 반 정도에 아까 같이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문제 제기할 거 있는지 또 기타 안건에 대해 문제 제기할 건지 의회 사무처한테 잠깐 뭐 할 건지 어느 정도 얘기되면 네. 통과 의례식으로 되는 운영위원회 경우에 자체는 쉽게 말로 운영입니다. 운영. 뭐가 문제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정비와 관련해서 되게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돈 얘기 본인 스스로 한다는 게 뭐 이런 말을 해도 야단 맞고 저런 말 해도 비판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간담회라는 비공식적 자리에서 의원들끼리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회의 절차 속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 왜 자꾸 도의회에서 민감한 부분들은 자꾸 간담회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회의 자체를 요식적인 행위로 만들어버리냐.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예. 간담회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시기는 좀 어려우신가요? 네. 난 사실상 의회에서 뭐 건들고 말고 인상률을 높으면 아 이거 너무 과하다 낮추거나 또 너무 낮으면 아 이거 너무 적은데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 직속인 의정비활동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부분들을 가지고 도지사 도의장한테 통보되면 도의회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운영위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서 절차를 맡으면 이 효력이 이제 유지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설사 그런 부분이라도 좀 더 그 꼼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상무 의원님은 무슨 죄를 지으셨다고 이런 불편한 내용의 방송 출연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고 이제 충분히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딱 오신 거죠. 예. 아무튼 뭐 구체적으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지는 않네요. 간담회에서. 예. 이제 다른 지역하고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인상된 이제 월정수당을 적용을 하면 이제 연간 한 5,800만 원 정도의 의정비가 지급이 되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2015년부터 거의 매해 이제 인상을 해왔고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런 인상률이나 이런 인상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뭐 비슷한지 조금 더 과한지 뭐 덜한지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짚어보면 인상안에 대한 적정 여부를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뭐 광역자치단체라든가 뭐 기초자치단체 의회하고 단순한 비교는 아마 불가할 겁니다. 이제 아마 의회의 규모도 다를 거고 어떤 성격이라든가 그 지역의 어떤 경제 규모, 산업, 뭐 현안에 따라서도 분명히 다를 건데 울산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부터 4년 동안 의정비 동결을 선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의회 스스로가. 그래서 거기는 뭐 전혀 지금 인상이 안 되고 있고 경기도 광주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어려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여건을 반영을 해서 의정비 20%를 반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10년에는 좀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이유로 정부가
각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의정비를 좀 동결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상당수가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 235개 가 이 동결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한 개 자치단체는 이제 인하를 했으면서 10개 자치단체가 인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정비를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인하를 하거나 그 중에 일부를 반납을 하는 게 전혀 유사 사례라든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 의회라는 주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결국 유권자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좀 그런 정치 충분히 가능한 구조다. 예. 김 박사님이 좀 반론 좀 해주세요. 지금 의원님 혼자 고군분투 하시는 근데 아니, 이거는 오늘은, 이거는 예. 유권자들 입장에서 늘 이런 목소리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하게 의정비를 올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느냐, 지적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좀 도의회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기 자꾸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유권자이나 도민들 보기에는 저희 도의회가 그 정치적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도의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희 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라고 그런 아쉬움 지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 월정 수당 결정 방식을 이제 그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의회별로 각각 이제 인상 부분들을 하게 됐는데 각각의 지역별 특수성이라는 게 사실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초의회 없이 도의회만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좀 저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그 의원님께서 하실 이야기들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요? 네.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광역기원은 뭐 6급이면 6급, 5급 상당 몇 호봉에 차한다. 그리고 기초의회는 7급 뭐 몇 호봉에 차한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보수에 대한 안정은 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 왜냐하면 경기라는 건 매일 달라질 부분들이고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위기 극복하더라도 당분간 경기들은 부양책을 적극 쓰지 않았을 땐 어려운 부분인데 항상 이 정무직 라인에 대해서 이런 월급이라든가 네. 또 아까 실질 임금들은 근로자 평균들의 네, 네. 액수가 체감받는 게 적은데 몇 천만 원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어감상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중앙정부 법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이 좀 더 자각해가지고 도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네, 네. 현안에 대해서 똑바로 대처해 나가면서 신뢰감을 쌓아가는 게 네. 방법일 수밖에 네,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런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고재일 기자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도민들은 야 돈 벌려고 의원하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지적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의정 활동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원이라고 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건 안 되죠. 그리고 뭐 자산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의정 활동 자체가 돈이 든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저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들이 지금 같은 4년에 한 번씩 기말고사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중간고사도 좀 보자. 그런 식의 제도적인 방법이 좀 마련되면 아이고, 예. 아마 유권자들이나 보고. 도민들 예. 입장에서도 야 우리 세금 아깝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제도적인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액수가 많다 적다라고만 따져버리면 네.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봉 의원님께서는 제가 저 개인적인 사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가능합니다. 예. 어차피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0일 안팎의 어떤 의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를 한다면은 그 나머지 일정은 저희가 뭐 다른 뭐 농사를 지으셔도 되고 카페를 하셔도 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3월에 나올 건데요. 그 해마다 이제 또 우리 그 의회 의원님들 이제 그 재산 공개를 하시지 네네네.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그 관련된 기사도 쓰고 뭐 이렇게 내용도 싹 보고는 합니다. 저 뭐 자주 들여다보고는 합니다만은 야, 이분은 좀 정말 진짜 직업 정치인으로서 좀 약간 많은 보수가 좀 필요하겠구나. 이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적은 면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분보다는 이야, 엄청난 자산가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면 야, 자산도 이렇게 많은데 그 거의 6천만 원 가까운 그 의정비까지 이렇게 이게 묶여버리면은 정말 진짜 이게 0.9%든 2.8%든 굉장히 어떤 도민으로서 납세자로서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이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예. 이게 결국은 원점을 말해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방에 있는 제 얘기는 의원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이 급여라든가 어떤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워낙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의 의정비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 정치인이 다수인 그런 상황이 아닌 거를 감안했을 때 그거는 좀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자산도 많고 돈도 많은데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 의정활동 수당도 인상하니까 도민들이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겠죠.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도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슨 명예직으로 한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산가들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꾸자고 의정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 있고 그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건 그리고 특히 민주주의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지방의회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해해 왔다고 생각들거든요. 다만 그런 비판들, 그런 어떤 어느 정도까지의 사회적 비용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된다. 또 하나는 겸직금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겸직금지가 일종의 인권이 권고사항인데 겸직금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겸직금지를 제도적으로 딱 해놓고 지방의회 의원 활동원에 겸직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백지신탁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방법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아마 도민들이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신뢰가 높아지겠죠. 근데 그런 제도는 없고 의정수당은 의정수당대로 인상률이 높아가고 그런 어떤 제도가 갖고 있는 미비한 부분들 때문에 대한 정치적 불신. 근데 그런 정치적 불신 때문에 돈 주면 안 돼라고 하는 극단적 논리는 좀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거죠. 의정수당이나 돈을 쓰면 안 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자산가 위주의 그 예전에 그 무급 정치인이 그러니까 저 어떤 그 무보수 명예직 무보수 명예직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좀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처럼 의정비가 계속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이면 과거에 나타났던 그런 폐단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근데 네. 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지금 30년 동안의 지방의회 중에서 도의회가 먼저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민의 불만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의정비에 대한 논란들, 특히 코로나 슈거에 대한 뭐 도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곤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 도의회가 먼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면 그럴 필요가 있다 이거 보죠. 의원님, 이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될 경우에 갖는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약간 정치 신인들이 좀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약간 자치단체 예산에 너무 예속되는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주장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기 전에 우리 아까 고재 기자 이제 겸직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원 분들이 예전에는 뭐 겸직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거의 뭐 남편이 지금 의원이면 그 재산을 포기는 안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아내한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들 딸들이 이제 성숙해가지고 아까 같이 사업자 대표를 뭐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뭐 겸직으로 어떻게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법상 문제가 없는 거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이제 겸직을 법적으로 딱 금할 수 있다라고 제도적으로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따라간다고 보고, 또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자를 이권에 개입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뭐 법무사라든가 아니면 그 직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름 뭐 그때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는 겸직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법무사라고 하시니까 이제 특정 도의원님이 바로 그냥 떠오르는. 아니 난 아까 뭐 예.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사회증 있는 네. 사람들을 아까 같이 이름은 걸어놔둬야 될까 예를 네.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그 판을 깔아드렸잖아요. 의장수단 현실화가 됐을 때 네. 갖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 그 판을 깔아드렸을 네. 때 말씀을 하세요. 더 사정을 성토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아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거에 대한 논란들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가 비서관 그에 맞게끔 아까 같이 뭐 5급이든 6급이든 네. 그게 준내서 이 수당을 여비를 책정해줘 급여 전체적으로 급여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는 거랑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 도민 수준 눈높이에 맞는 네. 의정 활동비라든가 네. 월정 수당들이 포함됐을 때 이 진입 장벽들도 좀 더 낮을 수가 있고 진입장벽들이 또 낮아지고. 그것만을 가지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네. 좀 더 바람직한 이 의정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의정 활동비나 월정 수당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이유들 아까 잠깐 김동현 박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어떤 그 의회에서 좀 논란이 되거나 돌출 발언을 한다거나 자질이 의심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상과 그렇죠. 예. 그 부분이 함께 이야기되면서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이 같기도 얘기하면 하거든요. 고재열 기자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먼저 하시죠. 먼저 그 얘기 하시죠. 살짝 하고 제도적인 네, 문제로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면 뭐 양영식 의원, 신병을 얘기만 양영식 의원이나 강충 의원이나 그럼 이런 몇몇 의원들의 발언들, 뭐 욕설 파문이라든지 혐오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즉 강성균 의원의 발언들 같은 경우에 아마 도민들이 볼 때는 야 이런 정도의 수준 이하의 발언들이 정치인들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용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를 위해서 우리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일부 의원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과 발언들이 대다수 의원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억울해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 걸맞는 그러니까 도의회가 그런 발언들 한 의원들을 도의회 자체에서 뭐 윤리나 징계위나 이런 걸 통해서 제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지방의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했다라고 판단되면 자기 식구 감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도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윤리위원회에 여러 가지 시민들 참여시켜서 그에 따른 정확한 판단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안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발언들 할 거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방탄의회. 음. 자연스럽게 이제 제도적인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의정비를 이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공무원 인건비 인상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고 의정비를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뭐 통제하거나 아니면 좀 이거를 다시 뭐 이렇게 진단하거나 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없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의원들의 어떤 활동이나 역량을 좀 이렇게 평가하거나 해서 이거를 같이 연관지어서 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은 없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우리가 진행을 해보죠. 네. 그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2018년에 네. 그때 만들어져서 거의 한 달 정도 활동을 하고 딱 3차례 회의를 하고 이제 의정비와 관련한 인상률을 4년치 인상률을 공표한 다음에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좀 의문점이 좀 약간 좀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모두 10분이 구성이 되셨는데 제주도 추천이 5명, 그렇죠. 도의회 추천이 5명, 네. 교수분들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시고 시민단체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게 3번의 회의로 된다고?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 후 공표를 하면 바로 해산을 해버리니까 의정비 관련 논란이라든가 뭔가 잘못된 그러니까 현상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것처럼 했을 때 어떤 사후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 회의록을 좀 봤어요. 2018년에 했던 회의록을 보니까
그 위원들도 그 문제 제기하시더구만요. 아 이거 원래 해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게 4년치를 우리가 한꺼번에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아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 없다. 표결 끝에 그나마 지금의 구조가 나온 걸로 지금 회의록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심의하시는 위원들도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제도적인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결정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욕은 의회가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의정 활동에 대한 이 보수를 책정하는 그 위원회 자체가 구성 자체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 이걸 법적으로 좀 보장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뭐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그런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을 각 지방 의회 의원들이 이제 의회에서 목소리가 좀 모아져야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제도가 바뀌기에는 좀 일단 좀 그래서 제주도의회부터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뭐 인상을 전제했다기보다는 심의위원회가 조금 활성화돼서 네, 이런 부분들을 그런 제대로 부분들은 아까 고재 판단할 수 기자님 있는. 내가 아까 같이 11월에 위촉해가지고 11월 말에 끝나거든요. 네. 그럼 그건 좀 그러면 회의상으로 하네요. 한 3번 정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역순으로 하면 10월 달에 어쨌거나 그 10명에 대한 자격 심의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조례상에는 선거가 있는 해에 6월 그 7월 이후에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도의회 선출 당시 의장이 뽑히고 도지사가 뽑히면 바로 그런 기간들을 단축하기 위해 가지고 좀 더 한 2, 3개월을 해나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진단들도 하고 또 거기에서 도의회에서 요구해야 될 부분, 도의회 요구해야 될 부분 이렇게 하면 좀 도민들한테 알 수 있는 기회들도 많고 또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아니면 특별법의 특례 조항들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대조 개선 사항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례 개정 내지는 규칙을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도 손보지 않고 당장할 수 있는 게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죠. 지금은 도의회와 도의회 추천인데 일종의 시민 배심원 제도를 활용한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뭐 거기다 5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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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의정 수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무조건적인 인상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저를 꼭 담아 주십시오. 네, 아니 저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정비를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의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을 좀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갈 수는 없는지.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제 공무원 임금 보수 인상률보다 인상률 높았을 상향하게 이제 인상이 될 네. 경우에만 이제 뭐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의회가 그 안에서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의무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토론에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네. 뭐 국회의원들은 세비는 어떻게 받고 있지? 현재 월급이 그러다 보니까 대우는 다른 사람들은 4급 서기관 대우다. 네. 우리가 하지만, 네. 행자부 장관 이제 체육대회를 가면은 저희들이 도의원이기 때문에 4급 대우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이 배치하는 거 있어요. 네. 그럼 4급 대우인데 의전서야. 실질적으로 의전서야. 도민들은 또 그렇게 받는 줄 알아요. 4급 대우다 어느 정도 돈도 많이 받겠지.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연히 부주도 해야 되고 부주도 이왕이면 조금 더 해야 되고 밥도 또 사야 되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선거법이라든가 복잡함들이 다 있는 속에서 일일이 설명할 부분들이 없는 부분이라 가지고 아예 동결이든 아니면은 예. 아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하나다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딱 박으면 알 조항을 그게 지금 명문화, 국회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회 세비 보니까 기재부에서 공무원 인상률에 준동해서 오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 그런 부분 속에서도 또 논란이 되는 거는 맞지만 이게 항상 도민들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이 떨어지는 걸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된다. 그런 부분 속에서는 좀 더 시스템을 좀 현실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해봅니다. 제일 쉬운 건 이제 지금도 국회의원 보좌관은 4급 21호봉 수준의 네. 급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상무 의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은 뭐 4급 몇 호봉 상당에 준한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의정활동 수당 관련 논란이 없을 거다 그러겠는데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니까. 네. 근데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원까지 신경 쓸까 하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열심히 하시는 의원들, 그쵸. 특히 이제 제주 네.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가 없으니까 사실은 도의원분들의 활동 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의원분들에 대해서 의정활동비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도민도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아까 얘기한 어떤 문제가 되는 자질의 문제가 보이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의원들의 성과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그거와 연동지어서 이런 부분들을 책정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 아까도 이제 그 말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뭐 의정활동비, 여비, 그리고 이제 월정수당 크게 세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의정활동비나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고유의 목적을 갖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이거를 의원 개개인에게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을 하기보다는 의회가 차라리 덩어리로 이거 풀 예산을 갖고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정책 개발이라든가 뭐 여론조사 어떤 그 연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역할을 하시는 분 네, 한해서 이렇게 좀 약간 차등을 둬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한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마찬가지 그러면 상임위원회 출석이라든가 본회의 출석. 상임위원회도 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열리면은 오전에 자기 발언만 하고 그냥 빠져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후까지 계시는 분들은 뭐 몇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하는 것도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1년마다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금 공무원들도 이제 성과 받을 때 A 등급부터 C 등급까지 받으니 그런 식의 연간 평가를 해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의정수당과 관련해서도 그런 A부터 C 등급까지 등급별로 등급별 성과급여 방식의 평가를 한다면 열심히 일한 분들은 더 많은 뭐 세금이 아깝지 않고 그고요.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불성실한 의원들은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 뭐 이런 식의 제도가 좀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논란에 대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주의 지방자치나 어떤 지역 정치에 대해서 뭐 물론 오늘 의정비 관련해 가지고 좀 약간 날이 서고 좀 약간 가시 있는 얘기를 자꾸 하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가 참 좋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일본처럼 무슨 정치를 누군가가 부자가 세습을 하거나 가족이 세습을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요, 뭐 물론 기초의원 하신 분이 국회의원까지 올라가신 경우도 있고, 뭐 지금 도의원 출신들도 많이 활약을 하시고 하는 보면은 제주의 지역 정치, 지방 정치는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하면 굉장히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직업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안정적인 어떤 생계 유지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정치 활동을 위한 고민도 분명히 함께 필요할 것 같고 그와 함께 또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어떤 그 혈세를 그만큼 혈세가 투입돼 가지고 이 정치를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은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좀 그런 결과를 도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예.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보탠다면 그렇죠. 아까 같이 의정활동비라든가 월정수당 이런 차원은 아니고 의원들이 활동했던 이 투명한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위원평가 조례들을 이제 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의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 고참 선배 의원님들은 싫어합니다. 네. 그러지만 아까 도민사의 요구를 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설득해가지고 조만간에 그것들이 모아지면 좀 더 그거를 토대로
좀 더 투명성 있게 평가받고 또 의정 활동비라든가 월정 수당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저희들이 아까 같이 의정 활동 심의위원회 하지만 아까 같이 이런 이 5명의 네. 위촉 권한이 있는 의장에게 이 뜻들을 잘 전달돼 가지고 네. 항상 그것 때문에 이제 도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지역 현안에 대한 이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의 시선으로 이제 쉽게 평가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죠.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그 평가를 이제 실현하는데 접목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평가 방식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평가할 건지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조례 고민하신다고 평가해야죠. 하는데 아까 같이 다라면 어떤? 상임위원회 본회의 출석 보통 이 우리가 이 국회 시스템 모니터링단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동희 박사님 배시 문제 얘기하듯이 그에 준하는 이 평가 내용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속살을 보이는 거라 가지고 좀 이 내용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꼭 그렇게 하면서 뭘 해야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설득하고 좀 더 당대표를 중심으로 또 타당 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민 눈높이에서 하는 의정 활동이다. 좀 더 설득한다면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방식의 평가가 가능할까요, 김 박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의회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네. 평가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논의를 먼저 말씀하시고 도민들의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도민들이 그런 방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도의회가 건전한 시민의 견제를 받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공무원들하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번 이제 뵙게 되는 게 이 예민한 거는 알려지면 통과가 안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좋은 건의 생산적인 논의일지라도 이거를 제도권으로 갖고자 하는 속에서 또 아무리 지방의회지만 여야가 있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약간이 당리당략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난 항상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긴 설계는 해야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옳은 지적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 의회 내에서 뭐 다른 지표들을 참고하고 오는 것보다 그런 참고할 때 이 사회단체 의견들을 참석하면서 코로나 이 상황이지만 좀 더 방역은 지키면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안들을 도출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저 이상봉 의원님 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저분 저렇게 열심히 그냥 진정성 있게 잘하는데 저쪽 고재일 기자라는 놈은 좀 뭔데? 욕먹는 것 같아요. 참. 예. 제주도의회가 그 정책자문위원 제도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 도입을 해서 시행을 그렇죠. 하고 그랬잖아요. 좀 그런 어떤 진취적인 모습들을 충분히 다른 곳들보다 먼저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깨톡을 통해서 뭐 도민들한테 뭐 바라는 거, 뭐 약속, 뭐 여러 가지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깨톡 순서. 아시죠? 이상봉 의원님.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쪽부터 가겠습니다. 고재일 기자님부터. 저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님께 깨톡을 남기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제로 직접 깨톡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로 좀 드리게 돼서 좀 약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양 의원님께 제주도청 민원실에 가셔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안마의자 좋은 거 2개 있고요. 민원실에 가셔가지고 도민들 만나면서 좀 더 소통하시는 의정하시면은 아마 재선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정현 박사님. 저는 강충룡 의원께 깨톡 날립니다. 지난 12월 말에 학생 인권 조례 관련해서 동성애자 싫어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충룡 의원 싫어합니다. 네. 이상봉 의원님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노영 동민 주민 여러분께 깨톡하겠습니다. 어제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참 힘든 과정들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부대끼면서 잘 이기시길 바라고 저희들은 더 나은 의정 활동으로 우리 노영 동민께 그리고 저희 도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콤한 그림처럼 언제나 내 맘 가득 나에겐 네가 기적이야.